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 멘토원. PRA의 멘토 멘토원입니다. 자, 여러분 수업하실 때 이거 스쿼트 꼭 시키시죠? 자, 보통 트레이너라면 그리고 또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이 스쿼트 동작을 많이 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트레이너 초반에는 내 동작은 잘 되는데 우리 회원님들 동작을 만들어주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스쿼트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되게 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뭐 코어가 약해서 그렇다, 뭐 고관절이 안 열려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요, 발목이 안 좋아서 그래요. 발목. 이 발목에 가동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스쿼트의 자세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뒤에서도 설명드릴 건데요, 이 발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각도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쿼드에 허벅지 앞쪽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뒤쪽에, 뒤 엉덩이, 글루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이 회원님을 스쿼트를 잘 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원님을 스쿼트를 잘 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이 발목의 문제에 대해서, 자, 기능의 부학부터요, 컨디셔닝, 자, 그리고 운동, 이 발목의 기능을 올려서 스쿼트를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까지 풀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요 여기서 기능의 부학하고 이런 관련 지식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컨디셔닝은요, 매뉴얼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신, 운동선수 출신이시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신 소은쌤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운동은요, 이것도 우리 용민쌤이라고, 자, 물리치료사 출신이세요. 그리고 여기에 요즘에 뉴로, 신경과 관련된 운동들을 되게 잘 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용민쌤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 셋은요 다 석사 출신이에요. 석사. 저는 스포츠의학 석사고, 우리 용민쌤은 물리치료사의 스포츠의학 석사입니다. 그리고 소은쌤은요 지금 물리치료학과와 관련된 석사과정을 밟고 계세요. 자, 어떻게 보면 이 한 명만 유튜브 채널에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어떻게 3명을 다 지금 모았습니다. 이렇게 한 명도 모이기가 힘든 브레인들을 3명이나 모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 채널에서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내용의 컨텐츠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을 눌러야 됩니다. 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바로 기능의 부학부터,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렇지만 어려워하는, 친해질 수가 없는 기능의 부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능의 부학부터 갈 거예요. 기능의 부학. 자, 기능의 부학인데 뭐냐면요, 스쿼트와 관련된 거예요. 스쿼트. 자, 자료는 이 수업 자료가 있습니다. 수업 자료는요,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거기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고 메일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받아보시고요. 자, 자료를 안 보시고요,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릴 거니까. 그렇지만 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먼저 스쿼트 있잖아요. 이 스쿼트가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Why? 자, 보통은요, 일단 코어가 약해서라 그래. 회원님 코어가 약해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자, 고관절 가동성. 자, 회원님 고관절 가동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게 뼈가 잘 안 벌어져서 지금 스쿼트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힙힌지가 안 돼요. 비슷한 맥락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자, 동작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요, 자, 이것도 물론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보다 더 크리티컬하고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 발목 가동성입니다. 자, 이 발목 가동성인데, 자, 발목 가동성도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자, 발목 가동성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떨어지냐면, 자, 돌시플렉션이에요. 자, 돌시플렉션 뭐냐면 한국말로 배측굴곡입니다. 배측굴곡. 자, 지금 만약에 제가 이게 돌시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돌시플렉션 뭐지? 이러면은 전문가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 영어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국말로 하는 건요,
제가 계속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말로 해부학을 배우면요 그 자료의 양이 적습니다. 자, 외국 영상들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 캡션 글에 써 있는 거 봐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전문가 되려면 이런 영어 용어들이 편안해야 됩니다. 쉬운 길을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쉬운 길 말씀드리지 않고 진짜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 그런 방법, 그런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도 이렇게 한국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배치 굴곡이 뭐예요? 발목을 이렇게 당기는 거. 발목을 이렇게 당기는 거. 자, 이게 안 되면은요, 스쿼트가 잘 안 됩니다. 뭐라고? 자, 발목 당기는 게 안 되면 스쿼트가 잘 안 된다고? 자,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면, 자, 교재 보시면요, 제가 거기 논문 한 편을 실어놨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요, 발목의 플렉서빌리티, 유연성과 그리고 아킬레스 텐던의 그 강직도에 따른 스쿼트의 깊이를 조사한 거예요. 자, 어땠을 것 같아요? 자,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요, 스쿼트의 깊이가 깊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ATG, 뭐 풀스쿼트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안 돼? 근데 그게 발목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논문 내용 말고요, 제가 왜 그런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트를 할 때 보통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자, 발끝 나가지 말라고 해요. 자, 이 상태가 뭐냐면요, 이게 돌시플렉션이 안 되는 상태예요. 자, 돌시플렉션, 무릎이 앞으로 가는 모션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기마 자세가 됩니다. 기마 자세. 허리는 너무 바짝 세워져 있고요, 허리는 바짝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힙도 많이 안 접혀요. 그리고 무릎은 직각이 되고요, 발목도 직각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게를 실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쏟아져요. 그래서 허리의 부하가 높아집니다. 자, 무릎은 괜찮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릎은 괜찮을 수 있지만요, 허리가 더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고중량 스쿼트를 하기 힘듭니다. 발목이 앞으로 나가야지만요, 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스쿼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 발목, 그리고 무릎 좀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 힌지가 여기 힙 힌지, 골반에서의 힌지. 이렇게 힌지가 잘 돼야지 고중량 스쿼트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중량. 그래도 사람마다 뭐 고중량의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중량이 좀 올라가야 어때요? 엉덩이도 커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 트레이닝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목이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상태에서 중량 올린다? 그냥 허리 바사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목부터 잘 봐줘야 되는 겁니다. 자, 기능해부학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이 영상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 교재에. 거기 보시면 스쿼트가 계속 안 된다고 했던 회원님이에요. 자기는 스쿼트를 뭐 어떻게 해도 뭐 잘 안 된대. 허벅지 앞에만 자꾸 힘이 들어온대. 자, 근데 제가 정말 1분 만에 딱 고쳤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요거 영상 보시는 분들만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그냥 뒤꿈치에다가 원판을 받쳐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 원판이 있고 발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여기 각도, 이게 플랜타 플렉션 각도거든요. 이 각도가 커져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도 당연히 돌시플렉션의 각도가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트레이닝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할 수 있고 설명을 거침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고, 이건 급할 때 쓰는 거예요. 급할 때. 그리고 이제 급한 게 좀 해결이 되면 점점 더 근본적인 원인을, 회원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씩 풀어 헤쳐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이 기능해부학이다. 그래서 기능해부학을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능해부학을 공부를 하셔야지만요, 이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능해부학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자, 어려워하는 거를 제가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요, 기능해부학을 되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나갈 겁니다. 압축적으로 나갈 거고, 근데 이 기능해부학이 기초가 나는 안 돼 있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정말 기능해부학의 기초 기능해부학, 뭐 왕초보를 위한 기능해부학, 뭐 입문자를 위한 기능해부학, 그런 시리즈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일단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해부학이 여러분이 잘 적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친해질 수 없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공부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 대부분 먼저 근육 기능 해박을 보시면 근육을 보고, 자, 기능을 보고, 자, 기능을 보면 다행이죠. 근데 기지정지를 냅다 외우려고 합니다. 근육 이름부터가 벌써 빡세. 자, 그러니까 이게 기능 해박이 어려워지는 건데, 자, 기능 해박을 공부하실 때는요, 순서가 있어요. 자, 먼저 뼈부터 해야 되는 뼈. 이 뼈부터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뼈부터 갈 거예요. 자, 뼈를 왜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뼈는요,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들어요, 구조. 구조를 만들고, 이 뼈의 생김새, 그 관절의 생김새에 따라서 움직임이 가능한 범위. 이거를 뼈가 먼저 만들어 놉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근육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이것도 지금 친숙하지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근육을 해가지고 그 움직이는 거를 막 이해하고 설명하고 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딱 3개 뼈만 할 거예요. 3개. 3개 할 겁니다. 자, 3개 뭐냐면 티비아, 자, 피뷸라, 자, 마지막으로 테일러스 할 거예요. 테일러스 혹은 탈루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거 3개 할 거고요. 자, 요 3개의 뼈만 알면은 그래도 발목에서 스쿼트 움직이면서 어떤 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티비아 한국말로 뭐냐면 경골이에요. 경골. 경골. 자, 피뷸라, 비골. 테일러스, 그리고 거골. 자, 요렇게 됩니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요. 자, 교재를 보시면 이제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를 보시면 티비아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티비아. 티비아는요, 제가 그림을 막 엄청 잘 그리진 않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가 티비아예요, 티비아. 티비아는요, 좀 두꺼워요. 그리고 피뷸라는 조금 얇습니다. 얇아요. 좀 얇아. 슝. 그리고 제가 여기 튀어나오게 그렸잖아요. 요거 튀어나오게 그린 거. 이거는 복숭아뼈입니다. 복숭아뼈. 말리올러스라고 해요. 자, 티비아는 얘는 좀 두껍습니다. 굵어. 자, 그래서 이 티비아가요, 체중 부하를 많이 받아요. 몇 프로 받냐면 80%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피뷸라는 이게 보시다시피 좀 가늘거든요. 자, 얘는 좀 가늡니다. 얘는 좀 가는데 얘는 가늘다 보니까 얘는 체중 부하를 많이 받을까요? 조금 받을까요? 체중 부하 조금. 한 20%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복숭아뼈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복숭아뼈가 있기 때문에 그 밖으로 이렇게 발목 보내는 거, 그 이벌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 이 복숭아뼈 때문에. 그리고 자, 테일러스. 자, 테일러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얘기 잘 안 합니다. 자, 테일러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 테일러스는 여기에 들어가요. 자,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티비아가 얘 티비아예요. 티비아가 이렇게 있고 피뷸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좀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렇게 뼈가 있어요. 자, 이게 테일러스예요. 자, 이 테일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생겼고요. 이게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교재 제가 쭉 설명을 써놨고,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이 마지막에 보시면요, 앵클 몰티스라고 하는 이 돔 형태, 제가 여기에 그린 이 형태. 자, 이거 직관적으로 그려볼게요. 직관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복숭아뼈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요 구조 때문에 발목이 플랜타 플렉션, 도시 플렉션, 플랜타 플렉션, 도시 플렉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부상을 자꾸 당하고 뭔가 구조가 틀어지고 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테일러스의 위치가 변합니다. 위치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그러다 보면 발목의 가동성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과 마사지, 컨디셔닝,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한번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발목, 앵클, 그러니까 스쿼트와 관련된 기능의 부학에서는요, 자, 경골, 비골, 거골, 이 3개의 뼈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정강이 뼈인 거예요. 정강이가 뼈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2개가 있는 거고, 이 2개가 있고, 여기 지금 복숭아뼈 있는데 이쪽은 직관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 테일러스가 그 안에 들어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형상을 하고 있고, 요 구조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깊은 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밑에 있는 거, 뭐 캘케니우스랑 발의 뼈들은요, 그건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정도 아시면 되고, 여기에서 저희가 인대를 좀 넣어놨어요. 제가 아까 부상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 부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대를 넣어놨고요. 자, 인대는 여기서 조금만 보고 갈게요. 리가먼트. 발목의 인대는요, 바깥쪽하고 안쪽, 이게 크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은요, 자, 미디얼이라고 해요. 이거는 델토이드 리가먼트라고 합니다. 자, 이건 델토이드는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얘는 집중적으로 보진 않을 거야. 그냥 한번 들어두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깥쪽 인대가 있어요. 레터럴. 자, 여기는요, 이 세 개의 큰 인대가 있습니다. ATFL, PTFL, CFL. 자, 보통 발목을 내가 다쳤다 하면은 대부분 이거 다쳐요. ATFL. 요 인대를 제일 많이 다칩니다. 이 한국말로 ATFL은요, 전거비 인대요. 전거비 인대. 자, 요 인대를 제일 많이 다치고,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발목을 다치면 여기 있는 테일러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리가 변해요.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목 가동성에 문제가 생겨요. 특히 도시플렉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자, 요런 것까지 조금만 알아두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서야 근육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뭐 했어요? 뼈 했죠? 엄청 간단하게. 그리고 인대, 진짜 인대 그냥 이름만 본 거야, 이름만. 뭐 기능 뭐 얘기 안 했고, 뭐 얼마나 늘어나고, 어떻게 다치고, 그레이드 뭐 있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 그냥 이런 것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좋았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머슬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서야 근육입니다. 머슬.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근육은요, 딱 세 개입니다. 딱 세 개. 딱 세 개 뭐냐면, 티비알리스 엔테리어, 그 다음 게스트로니미우스, 그 다음 솔리우스 할 거예요. 세 개만 아셔도요, 회원님의 스쿼트를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실게요. 자, TA, 티비알리스 엔테리어입니다. 얘는요, 사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티비아의 앞쪽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자, 기지정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티비아는요, 그 무릎 밑에 쪽에, 무릎뼈 바로 밑에 쪽에, 그쪽 바깥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진짜 쉽게 그냥 정강이뼈, 티비아의 위쪽이자 바깥쪽, 어디? 몸통에 붙는다. 티비아의 위쪽 바깥쪽 그 쉐프트라고 하는데, 쉐프트가 이 골프채로 치면 중간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면 거의 제일 위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강이의 제일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인설션이 있어요. 이거 오리진, 이거 인설션은요, 자,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베이스 오브 첫 번째 메타타살에 붙어요. 자, 메타타살이 발뼈인데요. 자, 어디에 붙는 거냐면 그냥 이 발등 발등 위쪽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기시정지 되게 대충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기능이 결국 중요한 거야. 액션. 근데 이 기능이 정말 중요한데, 뭐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시험 보는 사람들 다 외워야 돼. 근데 현장에 적용하려면 얘보다는 이 기능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능 외우는 게 힘든데 왜 그러냐면 얘만 자꾸 외우려고 그래서 그래.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얘가 티비아의 위쪽에 붙어. 자, 티비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티비아 위쪽에 붙는단 말이에요. 거기 쭉 와가지고 이쪽에 붙어. 여기 붙는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당겨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쪽으로 당겨지는 거야. 그러면서 발목이 당겨지는 거겠죠? 발목이 이렇게 당겨지는 움직임. 그러니까 도시플렉션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 한 번만 생각해보고 그림 한 번만 그려보면요, 근육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지정지 아주 바삭하게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표면에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막 완전 완벽하게 외우면 좋지, 너무 좋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이거 다 외우려면 머리 터져요. 그럼 맨날 이것만 하고 있을 거야? 이거 말고도 할 게 산더미인데? 정말 할 게 산더미입니다.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거 빠르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공부를 빠르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동작이 나온다. 지금 도시플렉션이.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지우고 갈게요. 이제 게스트로니미우스랑 솔리우스를 갈 거예요. 자, 자, 한국말로는요, 얘는 비복근이고요. 자, 얘는요, 가자미근이거든요. 이 게스트록이랑 이 비복근이요, 이 배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배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었고, 얘 솔리우스는요, 얘는 약간 넙치에 넙치. 자, 가자미, 넙치 혹은 가자미.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거 두 개는 같이 볼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이게 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발이 이렇게 있으면 비복근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그리고 솔리우스는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자, 솔리우스는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킬레스 텐던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뒤꿈치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요거를 요 그림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런 걸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결국 정지점은 이 아킬레스 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 파열되면요, 이 종아리 이렇게 수축을 시켜도 플랜타 플렉션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 이게 텐던이 같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게스트로니미우스는요, 얘는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게스트로니미우스가 진짜 웃기는데, 얘가 여기 위에서 그 종아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피머의 컨다일에 붙어요. 피머의 컨다일이라고 이렇게 뼈가 있으면 요쪽이 있어요. 요쪽. 여기 이제 티비아랑 피뷸라 이렇게 있으면 요런 데 붙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붙어서 여기 지금 아킬레스건 뒤꿈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두 개의 관절에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자, 일로 당겨져 올라갑니다. 여기가 수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방향으로 수축을 시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수축을 시키면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수축을 하니까 이게 정강이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무릎이 어떻게 써요? 이 위에서 당기는 거야. 이 위에서. 그럼 무릎이 접힌다고. 그래서 얘는 무릎을 접는 기능과 발목의 플랜타 플렉션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지금 이거 갑자기 스쿼트 하는데 너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냐 싶을 텐데요, 이제 이거 하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번엔 솔리우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솔리우스입니다. 솔리우스는요, 얘처럼 위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솔리우스는 이 티비아의 뒤쪽에 그냥 붙습니다. 그리고 가자미처럼 생겼어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깊게 들어가 있는 거야. 깊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넙치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킬레스 건 만나서 이렇게 가요. 얘가 발목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수축을 하면 얘가 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 똑같아요. 자, 얘네 둘의 기능은 결국 뭐냐면, 얘네 둘의 기능은 자, 플랜타 플렉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어떤 거죠? 도시플렉션을 만드는데, 자, 도시플렉션과는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육들이 이 게스트로니미우스랑 솔리우스가 굉장히 굳어 있어요. 만약에 엄청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플렉션을 할 때 얘네가 좀 늘어나 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플렉션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풀어줘야 되고, 아까 티비알리스 엔테리어 있죠. 얘네 기능을 잘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 텐션이 올라가 있으면 얘는요, 얘도 근육의 정상 길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도 자기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근육을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고, 제 기능을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텐션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텐션을 떨어뜨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텐션을 어떻게 떨어뜨리게 만드냐면요, 빠르게 해야 되잖아. 그걸 컨디셔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기능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 기능을 살려줘야 되니까 얘도 살짝 그 컨디션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는 기능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기능 해부가 끝냈어요. 자, 지금 뼈 했고, 뼈, 티비아, 피뷸라, 테일러스 했고요. 근데 인대 했어요. 인대에서는 제가 뭐 안쪽이나 바깥쪽에 인대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일 많이 다치는 거 뭐라 그랬죠? ATFL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근육은 우리 3개 있습니다. 티비알리스 엔테리어, 전경골근, 그 다음에 게스트로니미우스, 비복근, 그 다음에 솔리우스, 가자미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2개는 도시플렉션을, 발목을 앞쪽으로 움직이는 거 제한할 수가 있고요. 얘네가 텐션이 높아지면. 그리고 얘는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 역할이 잘 안 된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 다음에 쉽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하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능 해부가 너무 지금 파바바바박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차분차분한 기능 해부학을 배우시길 원하시면은 그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는요, 단톡방 어떻게 들어가냐면 고정 댓글하고 거기 설명란 보시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앵클에 대해서 발목의 아주 기본적인 뼈랑 근육, 인대 조금 알아봤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사실 이게 그 다음부터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 이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자, 발목을 당겨주는 거 도시플렉션. 이거 뭐가 한다고요? 티비알리스 엔테리어. 그리고 피는 거는 뭐가 한다고요? 게스트록이랑 솔리오스. 자, 그리고 인벌전, 이벌전은요, 이번 시간에 그냥 뺄 거예요. 근데 여기 교재에는 어떤 움직임인지는 써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ROM을 검사하는 방법이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고니오미터라 그래가지고 이 각도기가 가지고 이 각도기 가지고 각도를 잴 수가 있어요. 이게 플랜터 플렉션 하는 거랑 도리시 플렉션 하는 거랑 이 각도를 잴 수가 있는데 이거 언제 하고 있어? 이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 기준점을 딱 맞추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대로 배워야 돼. 이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월 런지 테스트를 합니다. 이거 뭐냐면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 벽에서 여기 10cm예요 10cm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이게 서가지고 런지를 합니다. 런지. 자, 런지를 했을 때 이게 10cm보다 더 가면은 정상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각도가 있어요. 한 40도, 45도 이 정도 나와야지 부상 예방에 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떨어지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 이렇게 핸드폰으로 재면 되는데, 자, 그것도 뭐 좋지만 그 전에 그냥 이거 떨어뜨려 10cm 떨어뜨려 놓고 닿는지 안 닿는지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따가 용민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 정확해요. 그래서 요거 시켜보시면 돼요. 오케이, 요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기능의 부학 파트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벌써 좀 길어요. 이게 제가 압축하고 압축한다고 했는데도 좀 길어졌거든요. 자, 이제 뒤에 컨디셔닝하고 운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쭉 설명드린 거를 편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뒤에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래야 써먹을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한 번 이게 봤다고 이게 딱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 그렇게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이게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노력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요거를 아마도 좀 어려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오프라인 세미나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소식들하고 이런 것도 받아보시려면 교재도 받아보고 그런 오프라인 세미나 소식도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구독 일단 눌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겠어요? 단톡방에 꼭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안녕하세요. PRA의 재활 언니 컨디셔닝 전문가 김소은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발목 컨디셔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은 움직임의 출발점인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좀 놓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발목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관절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발은 발바닥 지면에서 오는 센서가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만으로도 균형 감각 혹은 통증의 감소, 또 가동 범위의 증진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발목 가동성이 높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쿼트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발목 컨디셔닝이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 회원님들의 만족도가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통증이 없어지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실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발목 컨디셔닝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종아리만 누르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 컨디셔닝 전문가가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풀어볼 근육은요, TA라고 하는 앞정강근, 정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그 근육은 여기 정강이뼈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강이뼈 여기 TA 머슬, 앞 정강근, 정경골근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정강이뼈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가 정강이뼈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근육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정경골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자, 방향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요거는 부상 방지랑 근육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방향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근육이 이어지고 나면 발목을 이렇게 우리 도시플렉션 하죠. 이렇게 해주는 근육들이 여기는 힘줄로 이렇게 변해서 내려와요. 근데 이 힘줄들도 당연히 풀어줘야겠죠. 자, 힘줄은 이렇게 손을 댄 상태에서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살살살 이런 식으로
네, 요거 눌러주시면 되는데 누르면서 아프다 하시는 거는 선생님이 압력이 너무 세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님이 발목에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런 힘줄들이 통증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지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는 앞쪽을 다 풀었으면 뒤쪽도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있는 근육, 우리 이렇게 생긴 가스트로네미우스라고 하는 근육 하나, 그다음 가운데 있는 솔레우스라는 근육 하나, 이렇게 총 두 가지를 풀어볼 거고요. 우리 두 가지 근육은 자 이렇게 하나, 두 갈래로 생긴 거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요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표시되는데 실제로는 요 안에 이렇게 크게 있는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풀어야 돼요. 자, 이제 마사지를 시작할 건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선생님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가 다칠 수도 있고 무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오히려.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보신 대로 가스트로네미우스 안쪽 한 번은 바깥쪽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쪽입니다. 다시 바깥쪽은 반대손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똑같이 솔레우스 가운데 있는 친구는 가운데 그 방향대로 쭉 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영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원님들,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데 특히 이렇게 만졌을 때 손목 이렇게 해서 프레스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쳐요. 그래서 손목 항상 선생님 다치지 않는 방향. 그러고 나서 팔로만 미는 게 아니고 체중 이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게 또 허리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높이 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도 허리, 어깨, 손목 다 날아가겠죠. 이런 건 오프라인에서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발목 컨디셔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확실히 영상만으로는 부족한 점들이 많으니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톡방에 가장 먼저 저희가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단톡방 먼저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동 영상으로 바로 가보시죠. 네, 저희 회원님들 중에 스쿼트 할 때 뭐 깊이 앉지 못하거나 무릎이 앞으로 잘 안 나가는 분들 중 상당수 분들이 발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발목에 발등 굽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현장에서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벽 런지 테스트입니다. 특정한 발을 벽 앞에 두고 서신 후에 자, 벽과 발 사이의 거리는 엄지발가락 기준으로 10cm에 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무릎을 벽을 향해서 천천히 앞으로 이동할 때 뒤꿈치가 과하게 들리면 안 됩니다. 뒤꿈치가 과하게 들리거나 무릎이 벽 앞으로 가지 못할 경우 발목의 발등 굽힘 제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많은 연구나 자, 현장에서는 10cm 이상은 거리가 나와야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게 되지 않는 경우 자, 스쿼트를 할 때 엉덩이가 과하게 뒤로 빠지거나 상체가 과하게 숙여질 수 있습니다. 합성 검사에서 회원님의 발등 굽힘이 제한이 있다면 먼저는 회원님의 뒤꿈치가 과하게 들리거나 무릎이 앞으로 많이 가는 경우에는 먼저 그 발을 뒤에 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왼쪽 다리로 체중을 이동하실 때 가볍게 뒤쪽 발에서는 발목의 굽힘과 펴이 일어날 수 있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가동성이 많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발을 앞에 두고 체중을 지지하면은 오히려 뒤꿈치가 더 들리거나 무릎이 앞으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쪽 발의 체중 분산을 이용하면서 뒤쪽 발의 발등 굽힘과 펴을 가볍게 10에서 15회 정도 움직여 주신 후 그 다음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밴드를 회원님의 양쪽 복숭아뼈 아래에 걸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걸고 방향은 저희는 이제 관절의 움직임을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경골, 정강이뼈 아래에 있는 테일러스의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 주는 건데 자, 이거는 현장에서 저희가 체중 지지를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것을 같이 유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밴드는 뒤쪽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당겨 주시면 되고 자, 회원님께서는 가볍게 런지 하듯이 무릎을 앞으로 가면서 체중을 지지해 주면 됩니다.
자, 이때 선생님들은 뒤꿈치 쪽으로 아래쪽으로 가볍게 당겨준 상태에서 런지하면서 체중 실기. 자, 이렇게 가볍게 10회에서 15회 정도 움직여주면서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의 발목에 밴드를 거는 이유는, 자, 우리 발목에는 테일러스라고 하는 목말뼈가 있습니다. 이 목말뼈가 이 발등 굽힘을 할 때 이 목말뼈가, 이게 정강이뼈, 이게 목말뼈. 그럼 이제 목말뼈가 후방할주를 해야 되는데, 이 후방할주가 뭐냐면 이 정강이뼈가 움직이면서 발등이 굽혀질 때 이 목말뼈는 뒤로 이동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근데 만성적으로 발목을 자주 삐시는 분들은 이 목말뼈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에다가 밴드를 걸어서 밴드를 뒤로 당겨주면 이 발등 굽힘을 하는 동안 목말뼈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에 밴드를 거는 겁니다. 네, 밴드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세라밴드나 이제 풀업 밴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절의 움직임의 범위는 회원님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도는 회원님들 반응을 보고 적절하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저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당겨준다고 당겼는데 회원님이 앞으로 갈 때 뒤꿈치가 들린다면은 이거는 사실 정확한 이제 후방할주, 이 테일러스라고 하는 곳을 뒤로 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뒤 아래 방향으로 정확히 당겨준 후 회원님이 체중을 실을 때 뒤꿈치가 들리지 않는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움직임이 심하게 제한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범위에서 회원님의 뒤꿈치가 뜨지 않는 범위를 인지시킨 후 가볍게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발목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뭐뭐 배웠냐면 기능 회복 했고, 그리고 매뉴얼 테크닉 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재활 운동 했습니다. 사실은 회원님들의 뭘 좋아지게 만들려면 이게 세 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이걸 할 수 있고 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알아야지 이 운동을 제대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내가 뭐 재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 준비한 거고, 이게 영상만 봐도 잘 이해가 되고 적용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영상만 봐서 좀 힘드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뭐 만져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운동도 뭐 내가 느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데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원데이 세미나 준비하고 있고요. 그 원데이 세미나와 관련된 소식은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볼 수 있어요. 단톡방 주소는 어디 있냐면 저희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톡방에 들어오셔야지 저희가 교재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교재도 신청할 수 있는 걸 단톡방에다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써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구독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단톡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컨텐츠를 계속 최대한 꾸준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셋이 다 너무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시간을 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